노빌리아의 시그니처. 노빌리아의 시그니처. 진짜 와인이야. 나 이거 중독됐어.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 저는요, 부자들은 공간을 어떻게 해놓고 살까, 이 부촌의 조건을 눈여겨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로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라는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부촌은 유독 해안을 따라서, 비치 벨트를 따라서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LA나 마이애미, 또 호주의 시드니나 골드코스트도 있고요. 캐나다 밴쿠버, 이런 곳들이 다 비치 벨트를 따라서 형성되고 있는 부촌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도 바로 그런 곳이 있어요. 해운대가 그렇습니다. 사실 해운대가 부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 해운대가 부촌으로서 지금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고급 신흥 주거지가 이 비치벨트, 특히 중동을 따라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부촌의 공간은 어떻게 꾸밀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빈둥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대를 받은 공간 속으로 들어갈 건데, 요즘 제가 인테리어 준비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실내 공간을 볼 때는요, 여러분께서 눈여겨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라인을 갖고 있는가, 심플한 라인인가, 그리고 물성, 어떤 내장재, 어떤 느낌의 내장재를 쓰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능성이 중요하고요. 또 잠시 후에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고급 인테리어 조건에 맞춰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시트가 아니고 무늬목이에요. 우리 빈둥님들 나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시트지로 많이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진짜 나무를 쓴 데가 고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신발장, 뭐 수납은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요새 너무나 잘 되고 있죠. 근데 고급 공간에다가 오벨리노라는 붙박이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실 때도 벽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장을 한 게 진짜 고급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손잡이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것도 고급 라인이고요. 근데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이 비싸다는 무늬목, 저 정말 비싸서 못하고 있는데 이 도장보다 더 비싼 게 무늬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많이 보시면 안목도 더 높아지실 겁니다. 우리 아예 큰 거실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따라따라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창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급 인테리어에서는 심플한 라인과 물성, 그리고 기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라인이 깨끗하게 툭 튀어나온 데가 없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물성, 나무로 된 느낌, 이게 시트지가 아니라 나무, 또 페인트, 이런 것들이 물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능성은 조금 이따가 주방기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생활하기 편리한가. 근데 여기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게 조망과 일조건입니다. 여기가 남동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동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짓지 않으면 개인이 인테리어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양면창이라고 하잖아요. 되어 있고, 여기 안방까지 딱 뚫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조망을 자랑합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 가면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향의 판상형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이 발달하면서 이런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로이 복층 요리처럼 기술적으로 더위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타워형도 판상형 못지않게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타워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양면창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조망과 일조권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를 볼 때 층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인테리어를 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스카이라인이 단조롭다, 성량급 아파트가 많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저 생각에는 35층 층수 제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LCT 같은 초고층 건물부터 낮은 건물까지 많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이 서울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기도 하죠. 자, 이제 여자들의 꿈인 저의 꿈입니다. 주방 공간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노벨리아라고 독일 브랜드일 거예요. 맞네요. 와, 나 메이논인가 봐. 노빌리아라고 독일 브랜드인데, 독일 브랜드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인조 대리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가장 하이엔드급의 엔지니어드 스톤, 이런 것들도 주방 가구 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노빌리아. 자, 이렇게 냉장고가 잘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게 이거다. 뭐야? 이게 노빌리아의 시그니처. 노빌리아의 시그니처. 되네요. 그리고 이런 거 수전 같은 거, 이런 거 예쁘잖아요. 그리고 싱크가 굉장히 크네요. 자, 그리고 빈둥님들 고급 공간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드예요. 보통 우리가 후드가 위에 있는 거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화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카라고 해서 메리평으로 되어 있어요. 탄소 필터 형태여가지고 더러운 공기를 걸러서 하는 것인데 요즘에 이 후드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냉장실, 이쪽에는 냉동고하고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습니다. 예. 부잣집의 상징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요. 제가 와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진짜 와인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급 공간에 밀레라는 브랜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수입 브랜드가 아니라 LG 제품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 세탁기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는 오브제 제품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지금 LG전자가 월프를 제치고 세계에서 1위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실제로 써보면은 국산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집을 꾸미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블럼이라고 써있네. 내가 딱 그럴 것 같았어. 여기 서랍이 모든 게 블럼 제품인데요. 이게 7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하청이 하나도 없고 다 얘네가 직영을 해요. 그래서 블럼을 보면 딱 그립감 자체가 다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부자들은, 제가 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들은 내 손에 닿는 거, 그런 것들이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운이 나에게 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이 뭐 서랍이 뭐 좋은 건 얼마나 좋다고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제가 얘를 세게 닫아볼게요.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닫아볼게요. 느껴져요? 끝에서 천천히 닫히는 그런 블로우 모션이라고 하던데 그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드웨어 해티를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티가 어떤 브랜드냐면요, 경첩 있잖아요. 경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브랜드예요. 서랍하고 이 경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가의 제품이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고급 브랜드에는 고급일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내 손에 닿게 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운이 오게 하는 게 부와 좋은 운을 끌어내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스터룸으로 왔는데요. 거실하고 안방을 보시면요, 천장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어요? 중앙등이 없어요. 다운라이트 형태로 겉으로 노란 불빛을 많이 선호해요. 근데 이것이 집이 너무 밝은 것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최소한의 조명을 쓰는 게 눈에 훨씬 편안하고 훨씬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둥님들 조명 인테리어 팁도 드렸어요. 광폭의 원목 마루입니다. 저도 지금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서 수빈이는 마루 얘기만 한대요. 마루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한다면 이 발에 닿는 것만큼은 진짜 나무로 쓰고 싶어요. 강마루는 사실은 진짜 마루 아닌 거 아시죠? 코팅이 된 거고요. 천연의 물성이 내 손과 발에 닿는 느낌, 그런 것들이 내 운을 좋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광폭인 것들은요, 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해요. 작게 분절되어 있는 것보다. 다만 요 정도 넓이가 좋은 게 광폭 중에서도 되게 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자가 났을 때 복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넓이가 좋다. 굉장히 잘 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페인트처럼 보이지만 모두 벤자민 무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사실 좋은 페인트 브랜드들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벤자민 무어가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벤자민 무어는 역사가 139년이고요. 나인원 한남 타워 팰리스에서 처음으로 쓰면서 고급 공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페인트인데요. 보통 이런 데는 도장을 하고 위에는 벽지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동일하게 도장으로 시공을 했고요. 와,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인데요. 실제로는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야외 공간이겠죠. 유현진 교수님이 어떤 강의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아파트 구조가 되게 단조로운 것이 실외와 실내를 연결하는 테라스 같은 공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 집을 지으신다면 꼭 테라스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딱 이 공간이 그렇습니다. 너무 큰 테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 테라스라는 공간이 바다와 나를 연결해주는, 외부와 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에서 고급이냐 아니냐 퀄리티 차이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와,
딱 이렇게 저 이게 너무 좋다. 세면 공간이 바깥에 하나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호텔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여기서 화장을 하다가도 뭐가 묻었네? 그러면 손을 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컬러라고 써있는데 이 컬러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수전이에요. 컬러 가운데서도 좀 하이엔드급의 수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컬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 백악관에서 쓸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수전입니다. 예쁘지 않아요? 수전 자체가 이런 수전이 되게 중요해요.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면은 집을 다 하얗게 하고 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디테일, 경첩을 명품으로 쓴다든지 서랍을 좋은 거 쓴다든지 이런 수전을 좋은 거 쓴다든지 주변에 성공하시거나 운이 좀 따르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것에 되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 부잣집이냐 아니냐 볼 때 제가 뭐 부자와 빈자를 자꾸 가리는 건 아니고 이게 고급 뭔가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좀 쇼룸 형태로 되어 있으면 내 가방이라든지 좀 좋은 옷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전시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뭘 전시하고 싶냐면 저를 전시하고 싶어요. 내가 제일 명품이야. 그리고 요거 팁 하나 안 알려드릴게요. 이지훈 대표님한테 배웠던 건데 이게 조명 다실 때 있잖아요. 너무 높게 달지 마시고 약간 늘어뜨려 주세요. 그게 인테리어 팁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야, 여기는 정말 하나하나 되게 조그만 것까지 신경 쓰셨네요. 이거 있잖아요.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때 누가 반겨주는지 아세요? 변기가 저를 반겨줍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되게 약간 블랙으로 하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만져보면 약간 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다른 방도 가볼게요.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작은 방에도 쇼룸처럼 되어 있네. 방으로 쓸 수도 있고 서재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아까 못 봤는데 또 하나 있네요. 자, 얘도 저를 반겨줄까요? 안녕. 네, 이게 보니까 타일도 공간마다 조금 변주를 줬네요. 옆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 오면서 되게 인테리어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시 아까 봤던 공간이지만 비슷하지만 어떤 다른 공간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즘에 도장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장을 하면 몰딩을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분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테리어는 라인이 심플해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입구 하면은 천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층고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층고가 높아 보이기 위해서 도장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밑에가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이렇게 쏙 들어간 몰딩으로 했네요. 벽지로도 가능은 한데 굉장히 그 기술자를 찾기가 어렵고요. 여기가 비슷한데 톤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게 부엌에서 큰 창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 가는 집에 부엌 쪽에 창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엘리카 테슬라 후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고가 후드는 아닙니다. 더 비싼 후드들이 있는데 엘리카가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에어기술 갖고 있어서 굉장히 그 모터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세척하기 더 좋대요. 꺼내가지고 탄소 필터로 되어 있는 걸 세척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 이거 중독됐어. 그죠? 여기가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TV를 달 수 있어요. TV를 많이 단다면 소파를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동그랗게 하는 게 굉장히 핫한 인테리어 요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름대로 너무 예쁘네. 여긴 좀 더 밝은 오크색 광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 취향인데 이런 오크색은 집안을 좀 따뜻하게 보이게 하면서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아까 저쪽 방처럼 좀 짙은 형태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묵직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여기도 역시 실내와 실외 공간이 만나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너무 좋다. 여기 또 보니까 마이너스 몰딩으로 돼 있어. 이런 시공이 되게 하이엔드예요. 인테리어 관심이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조명이 좀 다른데 아셨죠? 조명은 어떻게 하는 거다? 늘어뜨리는 거다. 양변기 다시 한번 안녕 하이. 와 여기 되게 고급스럽다. 이 봉은 뭘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큰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오기 전에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해운대가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좌동, 우동, 그리고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가 들어서는 중동에 있는데요. 좌동은 보통 이제 학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주거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 우동은 서울에서도 많이 아시지만 센텀시티나 마린시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이엔드 고급 주거 공간이 있는데, 중동은 사실 좌동과 우동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기 신축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특히 상업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초고층을 많이 지을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먹고 놀고 그런 것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실제로 LCT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 그 지인 가운데서 하와이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하와이에도 비치벨트를 따라서 주거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션뷰가 나오면서 태풍이라든지 해풍을 피할 수 있는, 또 연기를 피할 수 있는 하나 둘 정도 뒤로 갔을 그런 공간들을 좀 선호한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위치가 약간 그런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고가의 하이엔드 공간이 어떤지를 저도 체험하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 위주로 설명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살면서 내가 이걸 매일 쓸고 닦아, 맨날 관리를 해야 된다면 하이엔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도쿄나 해외 부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션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청소부터 발렛 주차, 세탁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하이엔드 서비스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한국에도 시그니엘, 초하이엔드죠. 거기는 그런 곳들은 그런 게 많이 서비스가 들어갔고, 지금도 속속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운대에서도 그런 하이엔드 서비스를 주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부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보이기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성과 심플한 라인, 물성, 그리고 조망권, 일조권을 고려하고 여기다 덧붙여서 하이엔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이엔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가사 서비스만이 아니라 36층 최고층에 인피니티 풀을 비롯해서 많은 어메니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바다가 보이면서 그런 느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 지어진다면 꼭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를 통해서 부의 공간은 어떤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편부터 보신다면 해운대라는 이 좁은 구역에서도 정말 많은 변천이 있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